강의 계획표상의 마지막 차시고요. 네트워크 환경 실습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는 파트예요. 네트워크 환경 실습하고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하는 실습 파트인데요. 오늘은 이거를 한 차시에 다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설치하고 기본적으로 사전에 알아야 할 그런 내용하고 앞으로 어떤 실습을 할지 가볍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요. 실습이니만큼 여러분들이 따라서 이제 직접 설치해보고 했으면 좀 좋겠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이 실습은 GNS3라는 걸로 할 거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GNS3라는 건 시스코 장비 에뮬레이터 중 하나고요. 꼭 시스코가 아니어도 다른 그 네트워크 장비나 기타 장비들을 에뮬레이트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픈소스 프로그램으로 나왔고요. 무료입니다. 다이나믹스, CMU, 버추얼박스, 와이샤크, VM웨어 등하고 연계가 되고요. 다운로드는 gns3.com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GNS3 외에도 패킷 트레이서나 보섬이나 네티즘, 다이나젠, 다이나밉스 뭐 등의 시뮬레이터 등이 있어요.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꼭 이것만 아니어도 다른 걸 쓰셔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사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실습 환경을 만들어 보는 거고요. 이 실습이 들어간 목적은 저희가 뭐 여러 네트워크 패킷 분석도 하고 환경도 보고 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직접 어떤 네트워크 구성을 좀 파악을 하시는 습관도 들일 겸 직접 이제 라우팅도 한번 해보고 패킷을 어디서 발췌해야 될지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좀 개념을 가지시라고 준비한 마지막 장입니다. GNS는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커맨드 라인 방식의 다이나믹스를 그리고 시스코 패킷 트레이서처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시스코 패킷 트레이서 써보셨거나 다이나믹스 써봤으면 좀 아쉬운 부분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GUI가 좀 부족하고 시스코 패킷 트레이서는 이제 커맨드가 좀 제약적이거든요. 그 두 개를 좀 합쳐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버추얼박스나 VM웨어 같은 가상 컴퓨터를 그 시뮬레이어 안에 임포트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더 다양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고요. 이 구간 이게 밑에 보시는 그림이 실제로 GNS를 사용해서 이제 구성한 구성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점은 이네이블된 각 포트와 연결된 라인이에요. 이 라인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 구간만 패킷을 떠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VPC, 버추얼 PC 1에서 특정한 뭐 칼리 리눅스로 통신을 한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통신한 부분과 요 구간, 요 구간 또는 요 구간별로 마우스 우클릭해서 Y샤크로 패킷을 떠본다든가 뭐 그런 부분적으로 이제 저희가 어디 구간에서 이제 그 패킷이 보이고 어떤 구간에 보안 장비를 둬야 되는지 좀 더 이해하는 데 직관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구성은 뭐 이런 식으로 가상 환경에서 라우터나 스위치 몇 대 두고 서버 같은 경우는 일단 구성에 들어가는 DHCP 서버, DNS 서버, 그리고 웹 서버 정도 중간에 이제 허브 같은 걸 둬서 IDS 같은 걸 구축해 볼 거고요. 또 시간이 더 있으면 시스코 아사 방화벽 같은 거 올려서 ACL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통제를 하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은 당장 실습 안 할 거니까 한번 쭉 보시면 돼요. iOS 이미지를 추가하는 게 있는데
iOS란 시스코 그 라우터의 이미지예요. 우리 VM웨어 이미지처럼 하나의 운영체제 파일인데, 이미지를 추가하려면 뭐 DNS에서 프리퍼런스 누르시고 다이나믹스에서 iOS 라우터를 누르고 이미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New를 눌러서 시스코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데, 시스코 이미지는 검색해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C345인데, 시스코 이제 라우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C가 카탈리시스트라는 시스코 라인업을 의미하고요. 앞에 3자는 이제 3 시리즈 L3 IP 라우팅까지 가능한 시스코 L3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우터입니다, 라우터. 그 다음에 뭐 인터페이스 선택하고, 이제 슬롯이라고 하는 거는 그 GB 같은 걸 이제 꽂을 수 있는 거를 말하는 건데, 그 밑에 WIC는 그 WAN2WAN 시리얼 포트를 말하는 거고요. 시리 안 불렀어요. iOS 라우터 같은 설정이 끝나게 되면, 그 외에 이제 라우터가 있으면 스위치도 있어야 되거든요. 스위치가 있으면 호스트도 있어야 되고요. 이 한 시뮬레이터에서 이런 것들을 다 추가하거나 빼는 것들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번 실습할 예정입니다. 네, DHCP 서버를 추가하고, 이제 웹 서버 같은 것도 추가해보는 작업하고, DNS 서버 같은 것도 추가해보고, 네. 네, 이렇게 구성할 때 네트워크 환경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이따가 VM웨어 기준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재생 버튼 같은 거 누른 다음에 뭐 DHCP 서버 클릭하면 뭐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DHCP 서버는 어떻게 구축하는지, DHCP 서버에 들어가는 설정들은 뭐가 있는지 뭐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설정 같은 경우는 실습할 때 다 커맨드를 쳐가면서 할 거라, 서버가 설정이 됐으면 클라이언트에서 DHCP를 받아올 때 프로토콜에 대한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세팅이 되고, 뭐 들고 있는 시간 같은 거 조정도 되고요. 리뉴얼 타임이나 레이지 타임이나 이런 것들 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웹 서버 같은 것도 구축을 해가지고 실제로 시뮬레이션 안에 녹여보는 거, 그 DNS 서버 같은 거, 아까 말한 DNS 서버도 실제로 구축해서 넣어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DNS가 동작하는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VM웨어 연동 같은 경우도 좀 그 시뮬레이션 안에 저희가 뭐 어떤 웹서버라든지 IDS 같은 경우는 다른 별도의 OS를 임포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이제 뭐 버추얼 박스를 사용해도 되는데, 버추얼 박스보다 VM웨어가 좀 더 속도가 괜찮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VM웨어 기준으로 할 거고, VM웨어에 설정하는 어댑터들이 있어요. 크게는 브릿지, 나트, 호스트 올리 이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그 모드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강의를 오늘은 가볍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진행하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인지 구성도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VM 네트워크 설정 같은 것들이 있어요. 버추얼 네트워크 에디터라고 이제 VM웨어 안에 네트워크들을 이렇게 설정하는 옵션들이 있는데, 이 옵션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실습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추가를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 호스트 PC에서 이제 인터페이스들이 이렇게 쭉 증가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쭉 만들어 놓으면 이제 네트워크를 시뮬레이션 안에서도 각 호스트별로 선택할 수가 있다는 설명이고요. 실제로 이제 뭐 DNS 서버는 뭐 WSL4로 잡혀 있거나 뭐 이렇게 IP 받아오고 IP를 플러시하고 다시 뭐 NS 룩업 같은 거 옆질을 했을 때 도메인
것들 가져오는 거, 이런 DNS 통신 원리 같은 것도 한번 직접 구성해 보는 실습을 갖고요. 최종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대략 이런 모습이에요. 저희는 호스트를 호스트 온리 방식으로 한 다음에 직접 시뮬레이터 안에서 라우팅을 해서 인터넷까지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릴까 해요. 이런 직접 라우팅 같은 걸 원래 VM 네트워크 가상 스위치에서 해주는 역할인데, 이런 걸 저희가 정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뭐 보안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이런 실습이. 그렇지만 결국 보안도 인프라를 이해하고 네트워크를 이해해야만 보안 관리자로서 어떤 부분에 어떤 솔루션이 들어가야 될지, 어떤 부분에서 어떤 패킷을 봐야 될지, 그런 좀 시각이 좀 넓혀짐이 필요하거든요. 구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 단순히 이 PC에 감염된 악성 코드만 분석한다든가, 특정 서버에 해킹이 당했는데 시스템에 대한 포렌식만 한다던가, 어떤 스위치 제밍이 일어났을 때 스위치만 단순히 ARP 테이블만 들여다본다던가, 이런 관점이 아니라 어느 경로로 들어왔으며 2차 피해 확산의 범위는 어디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체 수단이 있고, 뭐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어느 지점에서 분석을 해야 되고, 방어는 어디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이런 인프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실무에서 이런 거를 보시거나 이제 이미 잘 하고 계신 분들은 전혀 필요 없겠지만, 이제 학생분들이거나 아니면 좀 이런 경험이 못 해보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는 사실 작년에 이미 진행했던 수업들이고요. 그때는 좀 오래 천천히 걸렸어요. 제가 과제도 내고 용어에 대한 과제도 내거나 아니면 실습 같은 거 과제도 내고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스터디보다는 강의 형식이기 때문에 가볍게 훑고 실습하실 분들은 같이 실습을 따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네, 뭐 이런 컴퓨터 같은 것도 미리 다 짜놨으니까 실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GNS3를 이제 다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뭐 최종적으로 이런 그림을 이제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갈 거예요. 뭐 여기 오피스 A라는 업무망에 대해서 스태틱으로 이제 라우팅 설정하고 뭐 IP 설정하고 이런 것들 해보고, 오피스 B 업무방에는 DHCP 방식으로 IP를 할당받고, 그 DNS 서버도 넣어서 DNS 서버가 웹 서버를 찾아가게끔 IP를 변환해 주는 것도 해보고, 이쪽에 뭐 칼리눅스 한 대도 보고, DNS도 보고, 여기 PC 중에 한 대를 실제 VM웨어로 둬보고, 이 라우터에서는 이제 NAT 설정이라든가 아웃바운드로 나갈 때 트래픽 설정해 준다든가. 여기 보시면 인터넷 구간이 19180.1로 돼 있죠. 제 PC의 게이트웨이입니다. 호스트 PC. 이쪽부터는 호스트 온리 네트워크로 잡은 구간들이고요. 이 구간들이 나트 모드가 아니고 호스트 온리에서도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된 최종 그림이고요. 이쪽은 뭐 방화벽이, 사실 그림이 이렇게 됐어야지. 방화벽에서 바로 빠지면 DMZ 구간 업무망들이 나오는 그림이고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열면은 GNS가 이렇게 보여줘요. 이미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이렇게 딱 로드해 오기 때문에 좀 편리하고요. 일단 GNS3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다운로드 받으셨겠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 GNS3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무료이기 때문에 GNS3 들어가셔서 그 계정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GNS 전용 VM이 있어요.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필요한 VM이거든요. 그래서 워크스테이션 사용하시면 이걸 다운로드 받으시고, 버추얼 박스는 이거, 그리고 기타 뭐 서버용 전과상어를 쓰시면 이거를 EXI를 받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워크스테이션용을 받았어요. 워크스테이션용 받고 VM에서 그 파일만 임포트 시켜주시면 됩니다. GNS3는 다운받으시고 그냥 바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설치를 하게 되면 뭐 이런 화면들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어떤 라우터나 스위치를 추가할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게 이미지를 나열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실습에 앞서 오늘은 이제 VM웨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강의는 가볍게 한 걸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글 잘 보이시죠? 네. VM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VM 워크스테이션 장비 구현이라고 해서 VM웨어 워크스테이션은 그 네트워크도 모두 가상의 장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소프트웨어잖아요. 실제로 장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를 이제 가상 장치들은 실제 장치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VM웨어 워크스테이션의 네트워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VM웨어 워크스테이션에서 제공하는 장비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어댑터를 보시면 왼쪽은 가상 VM웨어 내의 장치 관리자고요. 오른쪽은 실제 PC 내의 장치 관리자입니다. 왼쪽 보시면 VM웨어 Accelerated AMD 뭐 이렇게 어댑터가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VM웨어 Virtual Ethernet 어댑터 4, VMnet 1, VMnet 8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네트워크 이름은 다르지만 VM웨어라는 실제 그 어댑터가 달려있는 하게 어댑터가 표시가 됩니다. 드라이버가 로드가 된 거고요. 뭐에서 문제를 준다는데 가상 머신의 네트워크 어댑터와 호스트 컴퓨터의 네트워크 어댑터는 어디에 연결될까요? 두 개가 얘랑 연결되는 그 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결을 시켜줘야 통신이 될 테니까.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어댑터는 보통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한 인터넷 모뎀에 연결이 되고 저는 가상 머신 네트워크 어댑터는 호스트 컴퓨터의 가상 네트워크 어댑터들도 어딘가 연결되어 있을 텐데 실제로 연결되는 거는 VMnet 네트워크 스위치에 연결이 됩니다. 보시면 스위치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포트들이 여러 개 있고 내부적으로 VM넷이라는 10개의 네트워크 스위치가 있어요. VM 워크스테이션에서 제공하는 스위치는 이런 게 10개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죠? 리눅스 버전의 경우에는 255개의 네트워크 스위치 제공합니다. 엄청 많이 제공하네. 스위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스위치 같은 경우는 여러 대 컴퓨터와 네트워크 장치들을 서로 연결하여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흔히 스위치 허브, 스위칭 허브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비슷한 기능하는 게 이제 허브도 있습니다. 뭐 좀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아무튼 VM에서 VM넷이라는 스위치를 제공하고 스위치의 역할은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장치.
자, 이제 VM 네트워크 스위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VM넷 0번 스위치는 브릿지 연결을 사용할 때 쓰는 스위치, VM넷 1번은 호스트 올리, VM넷 8번은 나트 연결할 때 쓰는 스위치입니다. 여기서 빠진 2, 3, 4, 5, 6, 7은 유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디폴트로 0번, 1번, 8번이 미리 VM넷 워크스테이션에 있는 그 스위치 3개입니다. 여기서 말하죠. 2번부터 9번 같은 경우는 커스텀 연결할 때 사용되고요. VM 네트워크 어댑터 설정하는 화면인데요. 브릿지, 나트, 호스트 올리. 여기가 0번, 뭐 1번, 8번. 맞나? 이건 맞네. 0번, 1번, 8번. 브릿지가 0번, 나트가 1번, 호스트 올리가 8번. 이렇게 선택해서 쓸 수 있고요. 커스텀으로 해서 호스트 올리 방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 스위치 안에는 DHCP 서버도 있어요. 서버가 있다. 서버 기능을 하는 서비스가 같이 올라갑니다. DHCP는 아시다시피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내가 PC를 딱 세팅했을 때 IP가 없는데 DHCP 서버가 있다면 나한테 IP를 줘 하면 DHCP 서버가 그 PC한테 IP를 할당해 주는 거고요. 그런 기능을 하는 서비스 서버가 DHCP 서버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스위치 안에 같이 내포되어 있어요. 설정할 수도 있고요. 우리 호스트 PC에서 보면 VM웨어, DHCP 서비스, NAT 서비스 이런 게 있는데 NAT 서버, DHCP 서버들이 호스트 PC VM 워크스테이션 설치할 때 같이 설치가 됩니다. 자, NAT란 NAT 설명을 드릴게요.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약자로서 네트워크 주소 변환을 의미해요. 기본적으로 19168 0.0 같은 뭐 사설 IP 주소로는 외부랑 통신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랑 통신할 때는 오직 공인 IP, 인터넷 IP 주소 관리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공인 IP로 통신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 PC IP는 보시다시피 19168 0.6입니다. 그런데 통신이 가능하거든요. 네이버로 통신하면 이게 통신이 돼요. 왜 되는지 보려면 나트를 타고 나가는데 제 공인 IP는 175.197.7의222이라는 IP로 IP가 변환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집이거든요. 집에 할당된 공인 IP는 175.197.7의222이란 거고 제 PC 바로 위에 이제 공유기가 있거든요. 유무선 공유기가 이 IP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줘서 네이버랑 통신하고 네이버에서 다시 공인 IP로 응답을 주고 제 PC 19168 0.6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나트라고 하고요. 왜 나트를 쓸까요? 이제 PC가 바로 공인 IP를 쓰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집에는 PC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공인 IP는 하나만 받았어요. KT한테. PC를 2대, 3대, 4대 쓰고 싶은데 공인 IP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트란 걸 기술을 쓰게 되면 밑에 PC가 100대여도 사설 IP만 할당하고 나트를 쓰게 되면 결국 하나의 공인 IP로 나가면서 100대 다 공인 IP가 100개가 필요 없이 인터넷이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 기초적인 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내용을 모르시면 좀 첫 단추부터 전혀 이해가 안 가실까봐 설명드린 거고 아시는 분들은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VM웨어 워크스테이션에 나트 라우터는 아까 말했던 뭐 8번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하는 이런 1번,
0번, 뭐 8번들이 다 스위치, 물리적인 스위치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아요. 이제 브릿지, 나트, 호스트 올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장표로 드릴게요. 브릿지 네트워킹 같은 경우는 이제 버추얼 머신, 이게 가상 우리 VM에 있는 VM 호스트고요. 실제로 보시면 뭐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VM 우분투 같은 게 있으면 에디트 설정해서 네트워크 어댑터를 누르면 브릿지로 되어 있어요. 브릿지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연결한다는 거죠. 피지컬 네트워크랑. 실제 제가 사용한 19168 0.6 네트워크 대역, 19168 0점대 그 네트워크 대역을 받는 거고요. 나트를 선택하게 되면은 호스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그 나트 서버에서 받는 IP를 할당받게 돼서 통신할 때는 브릿지 환경처럼 19168 0점이 아니라 별도의 네트워크 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호스트 올리 같은 경우는 이따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여기서 이제 커스텀을 누르게 되면 이 0번, 1번, 8번 외에 나머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지금 보니까 VM 네트워크 10개까지가 아니라 19개까지, 즉 20개까지 되네요. 이게 VM 워크스테이션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좀 늘었나 보네요. 20개까지.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데. 네, 그렇고, 이제, 버추얼 네트워크 어댑터 설정하는 게 여기 있어요. 뭐 1번, 8번 그 스위치들에 대해서 설정하는 거예요. 호스트 온리 보시면 기본적으로 커넥션 어댑터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DHCP IP를 받아오고 IP 대역은 19168 18.0으로 되어 있어요. DHCP 세팅을 보면 DHCP 서버에서 어떤 IP 대역을 줄지 18.128에서 18.254 내에 있는 IP를 줄 거고요. 레이지 타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설정이 30분, 2시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고 일단은 다시 이 VM에서 브릿지 모드 같은 경우는 장표가 이런데 아까 말씀드린 가상의 스위치, 버추얼 네트워크 스위치가 VMnet 0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버추얼 네트워크 어댑터 가상의 그 닉 드라이버가 이쪽 스위치에 하나 꼽히고 하나는 브릿지가 이렇게 연결돼서 실제 호스트 어댑터랑 이렇게 접점이 연결된 거고요. 연결시켜 주는 거를 여기서 말하는 VMnet 0번 브릿지 스위치가 연결해 주는 겁니다. 나트를 설명드리면 네, 이렇게 보면 실제로 VM 밑에 게 VM이고 뭐 위에 게 실제 PC라면 같은 대역 IP를 할당받았다는 거고요. 동등한 레이어에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브릿지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밑에 실제 제 PC와 VM들이 같은 레이어에 있는 모습이고요. 나트 환경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바로 호스트랑 연결되는 게 아니라 버추얼 네트워크 어댑터가 버추얼 네트워크 스위치에 연결이 되고요. 이 연결된 건 DHCP 서버가 있어요. IP가 지금 호스트 안에 있는 그 IP DHCP는 저는 공유기한테 받으니까 공유기한테 받는 게 아니라 별도의 사설. 제 환경 같은 경우는 현재 PC가 사설이지만 사설 밑에 또 사설이 생기는 거죠. DHCP 서버가 이쪽 나트 호스트한테 IP를 주는 서버가 하나 생기고요. 나트 서버가 또 있어요. DHCP 서버랑 나트 서버가 나트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호스트랑 같이 연결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나트 구성이고요. 나트 구조도를 보시면 나트로 구성하게 되면 같은 레이어의 IP는 안 올라와요. 이 호스트 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호스트 머신 밑에 나트 서버를 거치고 VM들이 이렇게 생기면 돼요. 제 PC가 19168 0.6이면 밑에 있는 것들 19168 뭐 1.123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IP 대역이 달라요. 결국
이 같은 레이어에는 IP는 호스트밖에 없고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다른 사설대역 IP를 가지고 나트를 갖고 호스트한테 통해서 네트워크를 나가게 되는 거죠. 즉 호스트가 제 지금 환경에서 공유기가 되는 거예요. 호스트 온리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요, 나트만 빠진 구조예요. 즉 DHCP한테 IP를 받아요. 그리고 호스트랑 연결이 되죠. 그 버추얼 호스트랑. 그 다음에 호스트 네트워크 어댑터. 이 PC랑만 연결이 돼요. 즉 뭐냐면 나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나트의 이유는 내가 어떤 다른 네트워크 구간을 갈 때 IP를 변경시켜 주는 거예요. IP를 변경시켜 주는 건데 IP 변경시켜 주는 작업이 없다는 것은 즉 인터넷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위에 구조처럼 여기서 IP를 변경해 줘야 뭐 제 PC로 말하면 19168.0.6으로 이 사설 IP 대역이 168.0.6으로 그 위에 상위의 사설 IP 대역 IP로 바꾼 다음에 네트워크 인터넷이 되는데 이게 빠져버리면은 바로 연결이 나트가 없으니까 안 되겠죠. 즉 호스트 제 PC랑만 통신이 가능해요. 그게 호스트 온리 모드고요. 그것도 이제 버추얼 박스, 그러니까 VMware를 통해서 이제 막 조작하는 건데 실제로 PC랑 통신한다는 게 그 프로그램 내에서만 통신이 가능한 거지. 나트가 없기 때문에 뭐 접점이 없습니다. 이쪽이랑. 이 어댑터 스위치를 통해서 그 내부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폐쇄망이죠. 어떻게 보면 별도의 인터넷이 안 되는 격리된 망. 그게 호스트 온리 구조예요. 나트가 빠졌다. HCP 서버는 그대로 있고요. 이게 제가 이제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이고요. 여기 점선 표시된 게 인터넷이 얘네들은 안 된다는 의미고요. 자, 여기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브릿지는 호스트란 제 PC를 의미하고요. 게스트란 VM웨어 안에 있는 이런 게스트 OS들을 말하는 겁니다. 호스트에서 게스트로 연결이 될까요? 가능합니다. 게스트에서 호스트로 연결 가능. 브릿지는 다 돼요. 나트는 외부에서 게스트로 가는 거는 일반적으로 안 되는데 포트 포워딩을 하게 되면 가능해요. 내부 네트워크 가능하고요. 호스트 온리는 호스트랑 게스트랑 통신은 된다고 했는데 외부 연결 안 됩니다. 외부에서 게스트도 안 돼요. 나트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내부 네트워크는 가능하고요. 공인의 추가 IP는 이제 추가 IP라는 거는 같은 JPC 동일한 레이어에 추가 IP가 필요하냐 그 의미인데 브릿지는 필요하죠. 얘네들은 불필요하죠. 그런 의미를 말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좀 이해가 가실 거고요. 어떻게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실습에 대한 기본적인 나트나 어떤 브릿지 모드 어떤 도구 운용상에 대해 계속 반복적으로 쓰게 될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미리 드렸는데 좀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은 말씀해 주시고요. 궁금하거나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나요? 네, 그러면 다음 이제 수업에는 다 각자 GNS3를 설치해 오기로 하시죠. 괜찮으시겠어요? VM 워크스테이션하고 GNS3 그리고 카탈리시스 3 시리즈 iOS가 필요한데 그것까지 이제 설치를 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시스코 iOS를 찾아봤는데도 구하기 어려우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파일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